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이 은혜로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것, 즉 규율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3번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의 안정성이라는 뼈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간절히 권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남보다 앞서 나가고 싶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 일찍 일어나게 되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훈련시킨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겨우 무거운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나올 때 당신은 이미 하루의 절반을 끝내놓은 상태일 겁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워런 페럴이라는 작가는 그의 책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근무 시간을 단 13%만 늘려도 수입은 40%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중 한 명이 매일 다른 사람보다 10%, 약 45분 정도 더 일찍 출근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사장의 입장에서 누구를 승진시키고 싶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먼저 와 있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차이가 비례하지 않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파레토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변명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아침잠이 많아서 힘들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같은 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훈련시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정하고 식사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캘린더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구글 캘린더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캘린더를 감옥이나 독재자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캘린더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안을 잠재우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최고의 조력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캘린더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고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하루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면 성실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계획은 여러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3년 후의 계획, 내년의 계획, 6개월, 3개월, 그리고 다음 주의 계획과 오늘의 계획, 심지어 앞으로 1시간의 계획까지도 말입니다. 이 모든 수준의 계획을 세우고 글로 적어보십시오. 계획 없이 그저 되는 대로 헤매다 보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존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당신을 신뢰하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산다면 당신은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쓰라린 좌절감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만약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면 목표를 아주 작게 만들어 보십시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겸손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운 목표가 합리적인지는 당신이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목표는 당신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방이 재앙 수준으로 엉망진창이라고 합시다. 방을 다 치워야지라는 목표는 너무 거대해서 시작조차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네일 셔츠 2장을 옷걸이에 거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은 더러운 옷가지들을 모아 세탁 바구니에 넣는 것. 딱 그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아주 작은 일을 15일, 20일 동안 계속한다면 어느새 당신의 공간은 질서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국의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이룹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직업적으로 큰 좌절을 겪거나 예기치 못한 질병을 만나는 등 우리의 계획과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돈의 깊은 우물 속으로 추락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고 조각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혼돈의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배운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일부를 죽게 내버려 둔 뒤 새로운 부분이 태어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란 이처럼 무너짐과 재탄생의 과정을 끊임없이 관리하며 변화 속에서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 무엇입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것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할 수도 있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과 동일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올바른 길은 질서와 혼돈의 상태를 오가는 그 과정 자체를 당신 자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가로지르며 불변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어렵고 엉망으로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낡은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차적으로는 쉽지만 그 끝에는 무가치함과 후회만이 남을 뿐입니다. 변화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헬스, 즉 웨이트 트레이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을 시작해도 몇 주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경이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의 틀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매일 실천하되 만약 실패했다면 목표를 약간 더 작게 조정하십시오. 당신에게 도전이 될 만큼 충분히 크면서도 매일 성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확률을 가진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만약 하루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시도하다가 2주 만에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고 해서 나는 실패했어라며 한 갑을 다 피워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난 2주간 담배 한 개비만 피운 것은 그 이전 2주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 앞에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도망치다 결국 따라잡힐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위협을 도전으로 인식하는 것과 위협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마주할 때 우리 뇌는 탐색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의 굴에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용이 우리를 찾아와 집어삼키도록 기다리는 대신 말입니다. 특히 용이 아직 어릴 때, 즉 문제가 아직 작을 때 마주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그 사실을 마주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나약한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대신 엄마에게 달려가 개입을 요청했던 어린 시절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더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권위 뒤에 숨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흔이 되어 고통스럽게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장 덜 두려운 것부터 하나씩 자발적으로 마주하십시오. 엘리베이터가 무섭다면 먼저 엘리베이터 사진을 보고 상상해보고 실제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죽음의 위협을 견뎌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훨씬 더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때 우리 몸속에 새로운 유전자들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새로운 요소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익숙하고 안락한 마을을 떠나 어둡고 위험하지만 중심이 되는 장소로 순례를 떠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모험들이 당신을 단련시키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더 많은 가능성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무기는 진실입니다. 물론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항상 용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심각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기만과 거짓으로 복잡하게 만든다면 당신이 마주한 비극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지옥이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설령 비극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고통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우리는 안락함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현실과 씨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도전을 원하고 그 도전이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안전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강해지기를 바라십시오. 당신은 최적의 도전을 받아들임으로써 강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신의 양심은 당신 내면의 신성한 목소리는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그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만두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시야는 조금 더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강해져서 그 다음으로 멈춰야 할 것을 멈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당신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정하기 끔찍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능력의 51% 정도만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4시간에서 6시간은 좋게 될 겁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보고 나면 기분만 나빠지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데 쓰는 시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5시간, 한 달이면 100시간, 1년이면 6개월치 근무 시간입니다. 젊을 때 낭비하는 시간의 가치는 나이 들어 낭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만약 당신 앞에 놓인 기회들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얼마나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0배, 20배. 우리는 효율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행동을 멈추기만 해도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인간은 악에 분노, 오만, 기만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단지 상황을 망치려는 시도만 멈춘다면 세상이 얼마나 나아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얼마나 당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당신의 진정한 존재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한 사람의 운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70억 인구 중 한 명의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당신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노드입니다. 당신은 평생 최소 1000명의 사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은 또 다른 1000명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을 거치면 100만 명과 두 사람을 거치면 10억 명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연못에 던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존재로 사는 것보다 당신의 삶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책임 없는 삶을 사는 대가는 무의미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대가는 책임입니다. 허무주의자들은 삶의 의미가 없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책임이 없다는 이점을 누립니다. 어쩌면 그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기를 원하게 만들고 싶다면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기술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가 만족할 때까지 그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말해주는 기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작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당신은 누구와도 최고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귀 기울여줄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까지 털어놓습니다. 그들 자신조차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며 이는 엄청난 치유와 성장의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정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반복했으면 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학생들의 에세이를 채점하면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제출된 에세이는 대부분 생각 없이 공식에 맞춰 쓴 영혼 없는 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생각이 담긴 한두 문장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칭찬해주면 다음 에세이는 그와 같은 문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부분이 인정받을 때 그 선함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더욱 발전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의 정반대 또한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질투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선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사람의 장점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보다 매력적인 아내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아내가 특별히 아름답게 꾸민 날 일부러 사소한 일에 몰두하며 그녀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그녀의 모습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신번만 반복하면 그의 아내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을 정확히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선함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평화, 평온, 행복, 그리고 유머가 넘치는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끝없는 순교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선함에 질투하지 않으며 극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지만 그 위험함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순진하고 약한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잔인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해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무술의 철학과도 같습니다. 무술을 배우는 것은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롭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싸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만약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괴물과 같은 힘, 즉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진정한 힘과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이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위험한, 즉 더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언어 구사 능력, 즉 명료하게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고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그 누구보다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야 할지 모를 때 중세의 기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 가장 어둡게 보이는 숲으로 들어가십시오. 지혜와 인격 성장의 관문은 당신이 가장 들어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문을 통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이 그동안 회피하고 외면해왔던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계와 결점, 연약함 속에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바로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한계가 없다면 이야기도 없고 어쩌면 삶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존재이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빛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화는 각 개인 안에 깃든 신성한 가치라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두운 숲으로 들어갈 용기를 주고 그 안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을 찾아낼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은 중요하며 당신의 선택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고 진실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